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며칠 전에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하야를 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피격되어 서거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에 쫓겨나갔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사형 무기 선고까지 받았고 YS는 IMF 사태로 퇴임 후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진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문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아직도 영의 몸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오늘 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자신만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일까? 역대 대통령 중 행복한 노후를 보낸 분은 DJ밖에 없었다. 글쎄요, DJ가 행복한 노후를 보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일단 형사처벌은 면한 거죠. 그것은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 전라도로서 아주 단단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잔혹사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던 이 홍준표 씨가 며칠 전에는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충고입니다. 좀 쓴소리죠.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국민통합 국정에만 전념하십시오. 온누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펼쳐지는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부처님이 아주 이 중생들에게 신통한 힘을 준다는 그런 불교 용어입니다. 여기서도 모래시계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모래시계란 드라마의 주인공이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모래시계는 시간이 가면은 모래가 쭉 빠져가지고 권력이 약화되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조금 더 또 직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적 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수많은 통치 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목리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겁니다. 훗날 문재인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빨리 가능하면은 4월 초파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면, 즉 석방하고 그동안 죄를 다 지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훗날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통치 행위 중 원전 비리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헌법 파괴 행위, 국가 정체성 짓밟는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 조작, 안보, 원전, 태양광, 산림 훼손, 그리고 4대강 보호 마구잡이로 개방하는 이런 등등 전방위에 걸친 헌법적, 법률적 범죄 행위 혐의 중에서 원전 비리 하나만 해도 중죄를 면할 수 없다고 하면은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전 비리라는 게 감사원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되었으므로 이게 가장 쉬울 겁니다. 아마 수사를 하는 데는. 원전 비리라는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느닷없이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원전을 돌리면서 단 한 사람도 방사능 피폭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갑자기 비교를 하더니 후쿠시마에서 1300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허위 정보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건설한 대표적 문명의 기구인 이 원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서 이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한다면서 산림을 그냥 훼손하고 있는, 또 그 과정에서 이권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화해하고 사면하고 통합하고 하면서 용서를 빌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훗날이라는 것은 퇴임한 이후에 당신의 수사하고 응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상 참작이 될 것이다 하는 충고입니다. 문제는 모래시계처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인사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물러나고 나서도 김대중처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헤매고 있고, 권력이라는 완장을 차면은 내일 물러나더라도 이 나라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마약입니다. 마약. 다 운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화할지, 그것도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